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오후 1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이게 위법성이 있다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이제 들이댄 건데 그 내용은 아마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기관인 전국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죠. 그러니까 헌법을 법률로서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련의 당의 결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두 사람이 최고위원회 그 뒤에 참석을 해가지고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천무효다. 이런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민주적 적법 절차 또는 당원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주 멱살을 잡게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그 최종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하는 구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재판에 의해서 정권적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흔한 법리 하나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에 맡겨야지 그걸 재판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고전적 논리가 있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당히 이 예측이 어려운 그런 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이 가처분 신청이니까 이거는 길게 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은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본안소송에는 판결에 시간이 걸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재판부 세 사람의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이게 최악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한 그 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24% 지지율로는 국정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8.15 경축사 메시지 그리고 취임 100주년 행사 등이 있어가지고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반등시키려고 하는데 이 재판이 딱 걸렸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선당 후사 차원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많이 하면서 누군가가 실력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간곡하게 설득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고 지금 이준석 씨는 판단할 텐데 그냥 좀 참아라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게. 또 선당후사라는 말은 그게 전체주의적 발성입니다. 당이 개인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인데 선공후사는 맞아요. 공적인 윤리가 사적 이해관계보다 앞선다는 말은 맞는데 이것은 중국 사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슬쩍 바꿔가지고 선당후사라고 합니다. 당이 개인보다 앞선다고 하면 그건 북한 노동당식입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걸 줄이면 선당후사 아닙니까? 이 말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 제거가 큰 맥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선거 3분을 연달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2000년 4월에 있었던 2001년이군요. 작년 2001년 4월 부산, 서울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대표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1등 공신이 돼야 될 텐데 1등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감정적입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아주 큰 중징계를 받았으면은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이번에 이 사태로 확산된 것은 한 2일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 돌아간다 하는 이것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수습했으면 끝날 일인데 당황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쓰러진 이준석 전 대표의 등에 칼을 박는 이런 일을 하면서 황당하게도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근거가 되는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하는 유권 해석을 억지로 받아내는 이런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구조를 윤석열 때 이준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게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면 다 윤석열로 쏠리게 되고 그게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몰아낸 다음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가 선출되었는데 이게 2020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이전의 국민의힘으로 돌아갔다. 그럼 이준석 이전의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은 2020년의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다음에 변화의 노력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감동한 2030 세대의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로 돈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한 게 이준석 전 대표인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최소한의 체면도 인정하지 않고 아주 말살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그 대체 체제로 출범한 얼굴이 상당히 낯이 익은 과거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율이 회복되겠느냐. 그리하여 국민의힘은 다시 또 수렁에 빠졌는데, 이번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국민의힘은 이 좀 과장하면은 거의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절치부심하면서 또 다른 반격을 아마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 몰렸으니까 반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력이나 영향력이나 언론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6년의 교훈을 잊었느냐. 그때 박근혜 김무성 대결 구도가 결국은 탄핵으로 갔다. 그때 그 대결 구도를 촉발시킨 사람이 이항구 2016년 공천 심사위원장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역할을 권성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이준석 대결 구도가 무슨 삐걱한다든지, 그 다음 외부에서 또 다른 예측 불능의 지금 스캔들이 터진다든지 하면은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힘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바로 5년 전 아닙니까? 2016년이면은 5년 전의 6년이군요. 벌써 6년입니다. 6년 전의 역사적 사례를 한번 다시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지옥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정권을 되찾았는데, 정권을 되찾아 놓고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차분한 무슨 성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꼭 그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습니까? 레밍이라고 불리는 그 나그네 쥐라고 그러는데, 이 나그네 쥐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개체 수가 많아지면은 거기 그 두목되는 지도자 급의 레밍이 저 절벽이나 바다로 뛰어든답니다. 그러면은 이 부하 쥐들이 모조리 그 레밍을 따라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든지 바다에서 익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